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클래스. 오늘은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방소멸과 균형 발전 이런 얘기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이 안에서도 어떤 주제로 말씀을 좀 해주실 건가요? 보통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여기에 관한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건 이제 전국 차원의 문제죠. 지역 내 격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내에서도 이제 어느 지역이 더 잘 살고 네. 어느 지역이 되게 낙후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잘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 격차, 결국에는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격차가 막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몇 곳이 있지만 뭐 충청남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네, 좀 지난 통계지만 이제 2016년 같은 경우 보면 충청남도는 지역 내 총 생산이 이제 117조 원으로 서울에 이어서 전국 3위입니다. 경기도가 1등, 서울이 2등, 그다음에 충남이 3등입니다. 경기 다음이 충남입니까? 경기, 서울, 충남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3등인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공업이나 산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남, 울산을 그러니까요. 훨씬 뛰어넘는 규모예요. 그리고 1인당 이제 지역 내 총생산, 뭐 GRDP라고 표현하는 1인당 GRDP의 경우에도 한 5천만 원 가까이 돼서 전국 평균 3,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야, 저처럼 충남이 이렇게 그 경제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이제 천안, 아산, 뭐 그다음에 당진 등 북부권 이제 아산만 벨트라고 보통 부르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제조업 분야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과 아산에는 IT 및 이제 자동차 기업, 뭐 현대자동차도 이제 아산에 있죠. 그다음에 서산과 당진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 SDI나 현대차 등 대기업이 이 충남 지역에 집중함에 따라서 그렇네요. 예, 충남은 이제 물적, 인적 자본이 축적된 지역이 되고 뭐 최근에 교통망도 뭐 수도권과 연결돼 있는 이런 지역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걸 좀 더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충남이다. 야, 충남이 이렇게 잘 되네. 충남은 걱정 없겠다. 네.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충남인데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충남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은 보통 북부라고 부릅니다. 충남 북부. 그러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제 조금 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가까운 곳. 그렇죠. 수도권하고 붙어 있는 네네.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지역에서 GRDP 1인당 GRDP는 6,130만 원인데 나머지 남부권은 3,190만 원으로 거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나요. 같은 충남인데 한 지역의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 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 내 격차를 가리키는 지표를 이제 변이계수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충남은 0.49로서 뭐 전남은 0.58, 충북 0.51과 더불어서 지역 내 격차가 매우 큰 곳입니다. 전체적인 지역 경제의 규모는 큰데 이 안에서 격차가 더 그렇습니다. 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역 내 격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인구의 60%, 총 생산의 75%가 몰려 있는 데 비해서 남부는 인구는 40%지만 총 생산은 25%밖에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낙후 지역이죠.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지역별 격차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지원 안 해줘도 네. 수도권에서 알아서 기업들이 잘 오니까 여기서는 도가 지원해주는 비율을 뭐 전체 지원금의 30% 이렇게 이제 낮게 해주는 데 비해서 남쪽 즉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비율을 높여서 50%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북부 지역은 아니 우리도 아직 갈 길이 먼데 네. 벌써 이렇게 깎으면 어떡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반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간 격차가 원체 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큰 사업을 이제 벌인 바가 있습니다. 큰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 뭐 도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카드들이 도청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아, 도청 이전. 예. 그러니까 충남도는 오래전부터 이제 대전에 네. 이제 도청이 있었지만 뭐 대전이 이제 직화시로 승격, 그다음 광역시로 바뀌고 네. 하니까 이제 새빵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론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꽤 오랫동안 이제 지리한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홍성군하고 예산군 경계에 위치한 이제 내포 신도시라는 곳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12월 18일 날 이전했으니까 이제 약 만 10년쯤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현재 내포 신도시에는 이제 충남 도청뿐만 아니고 도의회,
경찰청, 뭐 교육청을 비롯해서 충남도 관할에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들이 현재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남북으로 좀 나눠서 네. 북부권이 조금 더 발전돼 있고 네. 남부권이 좀 뒤쳐졌다고 했으니까 내포 신도시는 조금 더 남쪽에 있다고 뭐 조금 더 봐야 남쪽에 되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충남 전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도와주면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이전을 했던 것이죠. 내포 신도시. 예, 내포 신도시. 어떻게 보면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좀 이렇게 합한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제 세종시 같은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갔는데 이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청 플러스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으니까 네네.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한 개념인데 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도청을 이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충남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년 전 2012년도에 이제 갔으니까 1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재 도청 이전의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이제 지표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네, 늘었느냐. 얼마나 늘어났느냐. 근데 원래 2012년에 이전하면서 2020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했는데 2022년 11월 기준으로 인구 3만 명을 이제 겨우 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체 목표에 지지부진하네요. 지지부진한 거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건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보면 2024년 5만 명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짓는 아파트 이제 다 분양됐으니까 입주하면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좀 걱정이 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규모로 키우겠다. 네. 뭐 목표는 목표일 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계획에 비하면 좀 많이 뒤쳐졌으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지역 간 나눠먹기 형태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 지방에서 신도시를 만들 때 아니면 행정기관을 옮길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각 지자체의 경계선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너도 수해 여기도 수해.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도청이 이제 들어왔으면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 기초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도시라고 묶여져 있는데 실제로 그 도시는 별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생활 불편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도청 엄밀하게 따져보면 충남 도청 중에 또 일부 그다음에 교육청은 이제 홍성군에 소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도청 또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도의회 경찰청은 또 예산군에 또 이제 소재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이거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네. 하는 문제들. 그다음 버스가 왜 길 건너서 안 가지 저기까지? 그러면 저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겹치면서 이 새로 만든 도청 신도시는 되게 불편해. 살기가 안 좋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반에 이제 다른 기관들도 가야 되는데 이제 직원들이 반발하는 거죠.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왜 벌써 갑니까? 천천히 가시죠. 네네. 예, 이러면서 초반에 확 몰려가지고 뭔가 이 도시가 커나가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어떻게 보면 초반 동력을 이제 놓쳤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이제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런 도청 이전이라는 좋은 카드를 왜 이렇게 자꾸 날리나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충남 사례만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디가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몇 번 이제 사례가 있었죠. 대표적인 곳이 이제 원래 광주에 위치하고 있던 전남도청을 이제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계 남학 신도시를 만들어서 또 여기도 이전을- 딱 경계선에다 갖다 놨군요. 네, 경계선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백산과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역시 이제 대구에 있던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여기는 이름도 참 어떻게 붙이기가 난감해가지고 예. 그냥 이름이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입니다. 이곳으로 이전했는데 여기도 유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벤치마킹하고 서로가 더 좋게 만들려고 서로를 이제 보면 네네. 과거에 했던 실수, 뭔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반복을 안 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도청을 일단 이전하면 뭐 당장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은 따라간다. 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네. 이전하면 공무원 이제 따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도 따라가는데 문제는 딱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추가적인 뭐 기관의 이전, 뭐 민간 기업의 뭐 유입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제한됐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꼭 와야 되는 사람들 오고 나면 네. 추가적으로 이제 유입이 안 유입이 안 늘어진다, 되니까. 예, 안 되는데 이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혁신도시의 오류가 지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 뭐 비판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 시가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기존 네. 시가지가 아닌 외곽의 별도의 신도시를 이제 만들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곳들이 이제 기존 도시가 오히려 위축이 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근데 도청 신도시들도 사실 비슷한 패턴이었던 거죠. 네. 낙후 지역에 굳이 또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도시들이 더 위축이 되는 이제 이러한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공 부분 이전에 따른 이제 인구 유입, 이게 생각보다 적다라는 네네. 것들이 여러 차례 밝혀졌는데도 계속적으로 과도한 기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잉 이제 예측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있고 실패한 사례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왜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기존의 뭐 도청 공공기관 주변 생각해 보면 꽤나 중심지고 번화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했을 때, 요 도청을 다른 데로 옮기면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번화하지? 여긴 도청이 있어서 그래. 저기는 큰 공공기관이 있어서 그래. 이걸 옮기면 주변은 그 번화함이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는 믿음이 자꾸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 도시에서 번화가라는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시가지가 만들어놓은 역사적인 그 쌓인 것들이 되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이 결합되면서 그 지역이 번화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밀도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는데 신도시로 이제 그 중에 공공 부문만 쏙 뽑아서 이전하면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나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이러한 민간과 공공의 균형을 무시하고 공공이 가면 뭔가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가 너무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합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고 그냥 이 행정기관만 옮기면 뭔가 그렇죠. 거기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거 외에 또 지역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도청이라도 옮겨보자. 네.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다른 지역에 뭐 관할에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데를 통해서 이제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자 이 아이디어도 사실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지역이 왜 낙후돼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간 기업들을 이제 이곳으로 같이 이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런 장기적 비전 등이 좀 마련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또 쉽지 않았던 이제 문제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충남으로 오겠다는 기업들을 굳이 다시 내포 신도시까지 끌고 오게 해줄 만큼의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다음에 장기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과연 제공해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또 한계가 이제 명확하긴 했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한계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점들이 이제 뭐 전남, 충남 그다음에 경북 이런 데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들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이동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같이 들어올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비전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함부로 줬다가 나중에 청탁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 네.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됐죠 보면은. 네. 어쨌든 간 행정도시, 혁신도시, 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청신도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지역격차 해소하겠다고 한 20년째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성과는 별로 없었다.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이후에 지금 50년 동안 네. 뭐 여러 번의 이제 정권이 바뀌고 했는데 가장 그래도 일관되게 추진됐던 것들은 지역격차 해소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안 되냐? 사실은 저는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없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 무엇인가가 더 많고 모여있고 집중되어 있어야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물만 딱 옮기면 이것도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시도했던 많은 신도시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분산, 공공기관 이전의 결과물인데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여러 가지 허탈감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아이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도 혁신도시 시즌2 뭐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러면 성과가 좀 미약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기존 방식을 반복하면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아까 말씀하신 민간을 끌어들인다든지 장기 비전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좋은 카드들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쉬운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는 너무 이제 바빠지셔가지고 저희하고는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가 또 기회가 되겠죠. 네, 또 모시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